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산의 인문학 문정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인문학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손자병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양 고전의 인문학을 보면은 뭐 논어라든지 장자라든지 도덕경이라든지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걸 더하기 전에 손자병법을 보면서 좀 입문하는 거, 손자병법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니까 손자병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기원전 50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중국의 춘추시대 전쟁이 한창 많이 일어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잘 경영할 수 있겠나 해서 손자라는 사람이 병법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면 됩니다. 함리한테 바친 책이에요. 손자병법이고, 이 손자병법이 중국 발굴 과정에서, 고분 발굴 과정에서 죽간에서 나온 거니까 거짓된 얘기나 지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책이 쓰여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13편, 시계편에서 용관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쟁편과 구변편, 행군편, 지행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쟁편은 실제 전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략을 써서 외교를 써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실제 군대를 관리하는 거, 통솔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여튼 전쟁이란 것은 전공법과 관계를 써서 변통을 써서 섞어가면서 해야 된다. 군쟁편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우직지게 돌아갈 거냐 똑바로 갈 거냐, 급하면 돌아가라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고, 이건 복습에 해당되는 거니까 군쟁편은 군대를 사용해서 정치한다, 승리를 정치한다. 제일 피하는 방법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않는 걸 이제 추천하는데 할 수 없을 때는 군대를 사용한다. 그때는 우직지게 똑바로 공격할 거냐, 돌아갈 거냐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병력을 나누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통일돼서 움직여야 되고, 적군의 사기가 날카로울 때 피하고 헤어질 때 공격하고, 궁지에 몰린 적은 지나치게 앞에 가지 않는다. 참고로 일상생활에서 궁지에 몰린 적은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하나 여러분 자녀분이나 좀 잘못한 있더라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걸 남겨둬야지, 너무 궁지로 몰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좀 잘못한 있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좀 용서해주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구변편으로는 이제 변통을, 이제 변화를 구하는 건데, 어떤 정도의 변화를 구하느냐, 임금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정도로 변화를 구해야 된다. 그 변화를 구할 때는 손실과 이득을 함께 생각해야 되고, 상대의 성격을 역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잘 두지 못하지만 손자병법을 읽고 손자병법대로 바둑을 한번 떠보겠다 해가서 탁 떠봤거든요. 그래서 아생연애에 살타라, 내가 먼저 살고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상대방 공격한다고 막 포석을 바둑을 이렇게 막 떴는데 수비형으로 바꿨어요. 손자병법에서 가르친 게 뭔가 하면 적보다 10배의 힘이 있을 때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서로 한 수 뜨기 때문에 딱 수비를 했다가,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두 판 이기는데 계속 하니까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변통이 무궁무진해야 되는데 또 전공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둑도 전투하고 비슷해 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정석을 알고 난 뒤에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알고 나서 전쟁할 때는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지게 됩니다. 상대도 책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구변편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구릉지에 진을 친다. 진을 칠 때는 높은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도 높은 데 짓는 게 좋습니다. 구릉을 덩지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맞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덤빕니다. 그러고 구렁을 던지고 있으면 벌써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데 뒤에는 막혔기 때문에 앞으로 화력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렁을 던지고 싸우는 게 좋다. 거짓 폐한처하고 달아나는 적은 추격하지 말아야 된다. 폐한처하고 달아나는 적은 추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순신을 좋아하고 이순신을 공부라 그럴까 취미를 가지면서 연구를 한 2년간 했는데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짓 폐한처하고 달아나는 적은 따라가면 반드시 필패하게 됩니다. 그 삼국기도 많이 나오고 이순신 장군 이제 백의정군 해가지고 뭐 이래 있을 때 이제 이순신이 갇히고 원균이가 한산도 해군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끌었는데 외놈들이 거짓 폐한처하고 막 끌고 가서 부산 앞바다까지 이제 원균이가 따라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게 칠천량 패전이거든요. 거짓 폐한처하고 따라가는 적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정리한 군대는 정면 돌격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달걀로 바위를 공격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이라는 거 있는데, 전투에 할 때 이제 지형이 5가지를 잘 알면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비질. 지반이 약하거나 토사가 붕괴된 지역에 구분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주택을 많이 사게 되는데, 전주택 살 때도 지반이 약하거나 토사가 붕괴된 지역에는 전주택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 땅이 평평한데 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또 뭐 지반이 약하면 토지를 구하지 말고 뒤에 또 꼭 무너질 듯한 바위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주택을 짓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고지는 병력과 보급품이 용이한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병력은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곳. 절지는 딱 고립돼 가지고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뭐 우리가 아프거나 연락할 경우가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이런 곳은 구하지 말아라. 위지는 사방이 이제 산악기로 둘러싸여 가지고 있을 때는 적의 집중 포화를 받기 때문에 적의 계량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해야 된다. 빨리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일단 사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위는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융통성인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필사적인 성격을 가진 자는 살해될 가능성이 많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죽습니다. 그렇기 전진과 호텔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기어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로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 잘 내고 참을성 없는 사람도 적의 계략에 빠진다. 지나친 결벽을 가진 사람도 모함에 빠진다. 너무 자기가 청년결백하도 하면 조그만 실수 가지고 그 흠집이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모함에 빠지니까 너무 지나친 결백을 내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니까 너무 사랑하면 이거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백성이 인질로 한 5명 잡히는데 우리 군사가 5,000명이면은 그 인질 때문에 인질을 5명을 사랑해가지고 5,000명이 항복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전쟁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순신 장군이 부하를 참수를 시키는데 제가 그 처음에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순신 같이 저렇게 인자한 사람이 자기 부하를 참수를 시키느냐 이렇게 참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순신 장군 말 한마디에 100명 또 1000명, 5000명의 군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감할 때는 참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도 너무 지극히 하면 인생이 좀 꼬인 수가 많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행군편은 이제 군대가 움직이는 건데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반쯤 상륙했을 때 공격하라. 군사가 높은 곳에서 물거품이 있는 강 건너면 안 된다. 여러분도 강을 건너갈 때 물거품이 많이 일어나면 강을 건너면 안 된다. 그게는 뭐
땅을 파뜨거나 웅덩이에 있거나 하면 물이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나무의 움직임으로 적의 동력을 판단한다.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한다고 얘기합니까?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공격한다고 뭐 올해만도 미사일 12발 쐈다 그러나요? 그 말은 공격한다는 것은 공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근의 규율이 물러날 때 공격하라. 수시로 상을 주는 것은 공격에 빠졌다는 증거다. 제가 자유국 우파입니다. 며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을 줬잖아요. 그걸 딱 보고 자유한국당이 공격에 빠졌구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국감을 잘했다고 상을 주는 걸 보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공격에 빠졌다. 이런 겁니다. 때에 따라 보아를 엄하게 체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자 명법을 보면은 현재 정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CEO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행균포는 이런 얘기고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꼭 원문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하는 강의의 취지는 인간성을 해보자. 이렇게 인문학을 좀 해보자. 우리나라가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이것이 좀 혼돈스럽고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전공법적이고 이런 것이 가치관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우리나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또 그런 인간성을 해보아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좌파가 있을 수가 많아요. 위대한 대한민국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내만 잘 살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좌파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자기 혼자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한 나라만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기원전 500년, 1000년 전에도 서로 외교 관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좀 세면은 제가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에 가면은 징기스칸이 참 전 세계에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지배했잖아요. 굉장히 큰 위대한 민족이었죠. 몽골이라는 민족이.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고 땅 한 평에 1,000원 한다고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면 몽고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위대한 몽고가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래가 주변 국가들이 이 징기스칸이 나온 몽고인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이 없나. 이렇게가 동상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동상 지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원조 받아가지고 말 타고 있는 징기스칸 하나를 동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크다랗게 만들었어요. 한 30m, 50m 말 탄 징기스칸. 몽고에 가면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인접물은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위대한 몽고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시대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당군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우기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처해져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정신은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몽골처럼 우리가 1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하고 막 떠들면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당원 조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미국도 무시하고 중국도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을 비축해서
그들과 동등하거나 그들과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지. 과거를 생각해가 5,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정신을 이어봤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문제는 지금 너무나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다. 정의로운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사회주의는 전부 거짓말이다. 사회주의는 전부 거짓말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론이 가롭고 통제되고 있고 언론이 편향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힌트를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조국이가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위조했거나 표창장을 했거나 논문 제일리자를 했거나 몇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뭐 잘못한지 우리는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은 원전을 없앤다든가, 또 탱크가 내려오는 방호선을 저지한다든가 몇 가지를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학의 실험을 해보면 몇 개를 보면은 실마리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가 틀리면 거의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주의는 전부 거짓말이다. 뭐 누가 며칠 전에 저하고 뭐 얘기했는데 사회주의는 5분 뒤에 발각될 일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참조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는 이제 패배를 하라. 어떤 지역에 가면 패배할 것인가. 지휘자는 자기 판단으로 꿈을 움직이리라. 부활할 사람은 생사를 같이 한다. 지휘자는 자기 판단으로 움직여야 돼요. 남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에 움직여야 됩니다. 회사를 경영한 CEO는 자기 판단으로 해야 돼요. 남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남이 추구하는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결국은 결정은 자기가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CEO는 혼밥, 혼술을 많이 해야 돼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언론에 대통령이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이런다 해서 그 비난을 많이 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외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최고 경영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고 또 외부와 소통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재성당을 지어놓고 밑에 군사들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화를 쏘면서 소통을 많이 했어요.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원규민은 담을 싸가지고 거기다 기생을 갖다 놓고 뭐 풍악을 올렸는데 이순신 장군은 술 한잔 하면서 활 쏘면서 그렇게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제 혼자 했었느냐? 밤새도록 혼자 있는 거예요. 한산에서는 뭐 밝은 날에 수리에 홀로 앉아 이랬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형편 이런 얘기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지형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알아야 하고, 적을 알아야 하고, 전시를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형편에 나오는 대목인데, 6가지의 폐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6가지의 폐잔병. CEO는 이걸 잘 생각해요. 주력 부대가, 나의 회사 규모가 상대 경쟁자하고 싸우는데, 내 주력 부대가 상대 경쟁자의 그 주력 부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자가 말하기를 공격에 들어오는 적은 1만 있어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격에 들어오는 자가 10이 들어오는데 0.5 가지고 막으면 지는 거예요. 내 주력 부대가 상대방의 10분의 1이 되면 수비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 병력이 100이 들어오는데 내 부대가 혼자가 있으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36개를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내 경쟁자가 내보다 부대가 10배가 크면은 경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원래 벤처기업인데 삼성하고 경쟁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벌써 군사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병헌이라는 것은 장군과 절병이 있는데, 장군이 엉망이에요. 뭐 술 먹고 난동치고, 뭐 옛날에 원교의처럼 말이지, 기생하고 놀고 이러면 이병이라는 진다는 거예요. 절병이 아무리 잘 싸우고 싶어도 장군이 이상하면 지는 거예요. 제가 원교는 요거를 많이 하는데, 원교가 또 나중에 선조한테 큰 상도 받아요. 그래서 원균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시 가문들에서. 근데 원균을 제가 왜 싫어하냐면 난중일기에 그래 적어 놨어요. 저는 난중일기를 믿으니까 난중일기에 보면은 뭐 원균 요구를 수도 없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균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순신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넘겨준 쫄병은 굉장히 좋아하는 쫄병인데, 훌륭한 쫄병인데, 장군이 바뀌니까 이게 칠천장에서 패배한 거예요. 한병은 장군은 좋은데, 쫄병들이 말 안 들으면 이게 지는 거예요. CEO는 훌륭한데, 밑에 이제 연구원, 기획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이러면 또 지는 거예요. 분군은 분노한 장수가 있어가지고, 부하들이 신복에가 따르지 않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자기만 가는 거예요.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 앞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학생들이 안 따라줘요. 자기 혼자 감옥 가 잡히는 거예요. 남병은 장수도 엉망이고 쫄병도 엉망이고 교육도 안 시키고 이거 오합지졸 이런 거. 또 배병은 장수가 역량이 부족한데 이런 거죠. 그렇게 CEO가 할 사람이 많은데 회계 볼 사람이 CEO를 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기업의 총 동원할 자원은 얼마냐, 인력은 얼마냐, 비축된 자금 얼마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병은 우리 부하들은 잘 훈련이 되어 있나? 그리고 장군 내가 좀 모자라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 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스스로가. 이거는 이제 주병, 이병, 한병, 분군, 남병, 배병 이걸 잘 봐서 CEO가 나한테 뭐 걸리는가? 어떤 사람은 분노한 장수. 기업을 무조건 성공하겠다 한 사람은 이게 분노한 장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다. 허둥지둥 하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뭐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참 우리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념 전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제가 전우책을 지으면서 일꾼들 그렇게 일당받는 일꾼들을 모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한 번은 우즈벡 사람들이 신체가 좋은 우즈벡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길래 이거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농담 삼아 지나간 말로 Can you speak English? 이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우즈벡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난 농담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얘기가 자기가 내보다 영어를 훨 잘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우즈벡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세무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제가 영어를 그 사람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 한국말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 그래 친해가 담배 한 까치 주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담배 한 까치도 요즘 비싸서 잘 권하기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담배 한 까치 한 갑에 한 5천 정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한 까치 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왜 이 한국에 왔냐 이러니까 우즈벡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은 엘리트인데 왜 그러냐니까 세금 받으러 가면은 동네 농민들이 돌을 막 던진대요. 세금 안 주고. 굉장히 덴저러스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세금 받으러 가면 막 삽으로 패고 막 돌 던지고 이러니까 세금 받으러 가면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걸 또 왜 한국에 나왔냐 이러니까 한국이 일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오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300만 원,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당은 하루에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0일 같으면 4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한 뭐 20일 일한다 치면 3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국에 100만 원을 보냈는데요. 자기 집사람 마누라가 본국에 있으니까 100만 원 주면은 마누라가 잘 산대요. 그러고 이제 100만 원은 저 하숙비하고 이렇게 바꿔보고 쓴다는 거요. 또 100만 원은 자기가 또 돌아갈 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벌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냐. 그래서 그 본국에 보내면은, 우즈벡에 돈을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년 모아서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자기가 내보고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그 외국 근로자가 가는 나라가 5군데가 있대요. 그 5 가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국하고 호주하고 뭐 영국인가 이렇대요. 그런데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요. 일본은 가면은 뭐가 외국인이 가면 외국인들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독일에 가면은 물가가 비싸서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생활비가 한 200만 원 들기 때문에 본국에 보낼 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호주, 일본, 독일, 뭐 한국 가도 다 거의 그 300만 내는 거예요. 월 3,00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참, 야, 전 세계 그 외국인 근로자가 순환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나라예요. 뭐,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또 하루는 또 보니까, 야, 그래서 너, 우리 회사, 일용직으로, 매일 와라. 이러니까 또 그렇게는 못한대요. 아, 니 일도 잘하고, 영어도 잘 되고, 아, 니 차라리 우리 회사 영업회사 직원하라. 이러니까 또 그렇게 못한대요. 그 인력 시장에 가면은, 인력 시장에 또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인력 관리하는 그 또 매니저예요. 그래서 그 인력 그 소장하고 저끼리 약속한 거예요. 니는 절대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내하고 같이 일하자. 뭐 서로 동업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나를 배신하지 말고 인력 시장을 네가 매니저로서 관리해라. 여기는 뭐 여러 나라 사람인데 다 매니저 하는 거예요. 그래 또 하루는 나무를 심고 막 일하는데 한 7-8명이 쫙 왔어요. 왔는데 그 우즈벡 친구가 내보고 탁 왔는 얘기가 사장님 왜 그래? 오늘은 인터내셔널 드림팀을 구성해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인터내셔널 드림팀이 왔는데 했더니 온 사람이 다 왔어요. 우즈벡, 몽고, 러시아, 탈북자, 중국인 뭐 쫙 다 왔어요. 우리 인터내셔널 팀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이쪽에는 뭐 우즈벡 사람, 이쪽에 또 뭐 파키스탄 사람, 뭐 또 뭐 중국 사람, 몽고 사람, 탈북자, 북한 사람 막 왔어요. 야, 이거 재밌는 팀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웃기는 게 뭔가 하니까 젊은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늙은 사람이 또 3사람인가 따라왔어요. 그 늙은 사람만 60대 넘어가 70대가 일도 잘 못해요. 야, 그래, 일꾼들을 젊은 사람을 다 구성해 오지 왜 늙은 사람이 왔냐 이러니까 그것도 인력 사무소에 또 원칙이 있는가 봐요. 젊은이 하나 가면 늙은이가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늙은이만 있으면 이게 잘 안 나가니까, 속된 말로 잘 안 나가니까 젊은이 3명 지면 늙은이 3명 내지 5명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젊은이 보니까 일을 참 잘해. 힘도 세고 잘하는데 그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젊은이들이 그 늙은이를 위해 가지고 일을 2배를 해요. 늙은이는 저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놀고 일도 안 해요. 젊은이들은 그 사람 목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참 세계적인 인류애를 느끼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제가 들으시면 한국은 그만큼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요즘 막 2년 반 만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공짜를 많이 주는데 제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공짜는 절대 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를 보면은 독약처럼 생각해야 돼요. 세금을 그래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맹자도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으면 세금 가지고 인심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백성들이 피와 눈물로 받은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아껴 써야 된다.
이게 명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받아 쓰는 사람도 절대 공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절대 공짜를 받아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 청년수당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뇌물 비슷한 건데 세금을 그래 함부로 쓰는 거 이거 국가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좋은 음식을 먹든 자기 옷을 좋은 거 사든 이런 거지만 남의 돈을 관리하는 순간은 남의 돈은 정말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사는 법칙입니다. 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남의 돈은 정말 아껴야 되는 게 그 CEO고 또 인생 살아가는 그 원리입니다. 근데 국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덤펑덤펑 너무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나라를 망한 사람이다. 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손자병법 가지고 뭐 이렇게 행설을 했는데 여러분 생활에 상식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